원하는 걸까, 그 사람은.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딱 공부를 하면서 뭔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 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손을 잡았구나. 어마어마한 석유 재벌이 있었구나. 사장님, 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책도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점점 공부할수록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였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편에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대결을 했을 때 제가 진정한 승자는 일론 머스크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 내용을 거의 방송에서 제 거를 막 도용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는데 다른 유튜버들이 요즘에 미국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뭐 제 거 보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구독자나 이런 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분들이 제 걸 보고 한다 그러면 뭐 서로 이익이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어떻게 저지할 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도대체 외계인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랑 뇌 구조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왜 그 큰 부자가 세계 제1의 부자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그 부자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서 한 지지자를 지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했어요. 그리고 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경제인이에요. 이 경제인은 계속 일을 하다 보고 어떤 산업 전체의 일, 정치, 그다음에 세계사,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 사람인데 이 꿈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면은 뭐 환경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또 어떤 걸 하고 싶으면은 뭐 어떤 무역 관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독점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이 규제만 없다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올인한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가 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그러면 왜 그럴까? 뭘 규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럴까? 아니면 왜 이 사람은 거기에 올인을 해서 트럼프를 등에 업고 일을 하려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공부를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뭐예요? 전기차, 스페이스 X, 트위터, 지금 X.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고속열차, 지하. 그렇죠. 하이퍼루퍼. 네네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하네요. 이게 보면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자기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면적. 이 육지에 사는 사람이 바다를 장악하면서 이렇게 넓게 나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높이예요. 그러니까 뭐 고층 아파트를 세운다든가 산업시설을 탑을 세운다든가 하는 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의 욕망. 넓히고 찾아보니 없으면 이제는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늘 보니까 별이 있는 거예요. 달이 있어요. 저긴 뭐지? 그 욕망이 우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일론 머스크는 그 욕망이 우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발명한 건 거의 없어요. 뭐냐면은 X? 그 트위터죠. 인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전기자동차? 옛날에도요. 전기자동차 있었어요. 에디슨도 아마 전기자동차 만들려고 노력하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전기자동차 그 전에 있던 거를 약간 자기식으로 바꾼 거고 또 뭐 있어요? 스페이스 X? 그것도 옛날에 우주왕복선이라고 해서 콜롬비아호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잘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발달 차원. 모방이에요, 모방.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따라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 보고 따라서 할까? 아까 얘기했죠. 뭐 유튜브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조회수가 많으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얹으면 내 거가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걸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확장성, 넓히인데 이게 하나의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의 공동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상에선 전기차예요. 하이퍼루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 통신은 X. 교류하는 거. 또 하나는 하늘 우주는 스페이스 X. 이게 결국은 각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서로 이 공동체가 돼갖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금방 하다가 한번 이렇게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밑바닥을 막 하면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내 인생 왜 그래? 막 이러고 살았었어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팡 오더니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뭘 했냐면은 내가 아는 정말 그 지인한테 갔어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저요? 저는 이제까지 금은방밖에 못해서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금은방을 해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 아유, 그분이 저를 만나주겠어요? 그 마음 자체가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네가 용기가 있고 네가 돈을 벌고 싶고 네가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래. 무릎을 꿇고 손을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그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어떤 알량한 자존심 이런 거 그리고 용기, 창피함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어찌 일어나고 뭘 하고 밥은 뭘 먹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는 뭘 하는지 끝나고 나서 뭘 보는지 책은 뭘 보는지를 안다면 너도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 보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히 좀 젊으신 분들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자서전을 한번 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이 사람의 습관,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용기 이것을 학습하면 돼요. 아니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방, 나의 개성을 심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는 한 사람이잖아요. 설사 그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2위는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제가 대선을 하고 나서 뭐 혁신위원장인가 이런 부서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장으로 하게끔 만든다. 두 사람은 경제인이잖아요. 두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왜 정주영 씨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돈은 많잖아요. 근데 권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다 무너졌어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얻어요. 그 대신 돈과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기가 쉽죠. 근데 두 거물이 만났어요. 둘 다 돈벌레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자,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는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금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뭐 경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하면은 달러가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금값이 치솟고 하는 게 그 미국 대통령 경찰 국가인 미국 대통령의 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일론 머스크죠. 그러면 자기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삶과 동시에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죠. 여기서 진짜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뭐 몇 조라고 들었는데 9조 달러인가 막 그 정도라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막상 뭐 자기 자산을 좀 정리 좀 하고 뭘 좀 뭐 정리를 하고 주식도 좀 팔고 해도 그 돈이 미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도와준 데가 있어요. 그 도와준 사람도 있고요. 도와준 나라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트럼프가 1기 트럼프를 끝나고 가장 친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거기서 선거 자금을 대줍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사랑과 나라예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를 도와준 트위터를 인수하게끔 도와준 사람은 누굴까? 라고 봤는데 누구인 것 같아요? 혹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도와준 나라 같은 나라? 네, 같은 나라예요.
제 생각엔 이스라엘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빈 살만. 빈살만 맞아요. 네. 네네. 그분 우리나라에 한번 온 것 같던데. 맞아요. 네. 하루도 안 있었는데 뭐 한 30억 정도 쓰고 갔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호텔비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경호비 해가지고. 기업 총수들 다 불러갖고 만나고. 그 빈 살만이 트위터 X를 인수할 때 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트럼프하고도 선거 자금을 대준 사람이 빈 살만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나와요.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했으면은 의심을 안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상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요즘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민주당 쪽이랑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중국하고 해서 브리스 국가 쪽으로 지금 회원가입이 거의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근데 그럼 내가 빈 살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한테 선거 자금을 지원했을 때 얻는 게 뭐일까라고 생각해봤어요. 뭘 원하는 걸까 그 사람은.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딱 공부를 하면서 뭔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 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손을 잡았구나. 거기에는 빈 살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석유 재벌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네옴시티예요. 되게 최근에 보니까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맞아요. 나왔다고. 왜 부정적인 줄 알아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시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시티예요. 그냥 상상 속의 도시예요.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타진이 왔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게 돈만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막에 그 몇 분 안에 통과할 수 있는 열차며 그 안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이 시스템이 우리가 공상과학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 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생각에 이 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 틀에서 그 사람은 이 틀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트럼프의 자기 일생 일대에 인생을 올인한 그 모험수는 이걸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럼 그 네옴시티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거기에 목을 매는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 석유가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다른 사례를 봤잖아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관광국가로 이제 대비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석유나 뭐 천연가스가 몰락하기 전에 산업을 전환하는 거죠. 이제 사우디도 막 그런 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우성 씨도 나랑 같이 이거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미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거예요. 왜? 앞으로는요, 이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핵심이에요.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모든 자동차 사업의 90%를 차지할 거예요. 그 모든 차가 전기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석유, 은행, 이건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 옛날에 맹물로 가는 차가 있으면 줄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랍 국가들은,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팔아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석유가 큰 자산이 되지가 않아요. 왜? 대체 에너지가 자꾸 발전이 되니까. 전기 자동차, 이제는 기름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기로 가요. 그러면 이 석유 어떻게 해요?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발맞춰 가는 거예요.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전기차나 모든 시스템을 내가 기름을 팔아서 난 돈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개인이 화성을 왔다 갔다 해요. 이건 꿈이나 꿔봤어요. 근데 하잖아요. 그 비밀을 아는 순간 와,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봤어요. 자, 혹시 그거 알아요?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건데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미국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된 목적은 뭐냐면 친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석탄을 뗀다든가 기름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뭐 떼워서 이 환경 오염을 하지 말라는 게 주된 목적이 전기 자동차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를 혁신적으로 개발을 하고 만들 것이며 이 공장을 미국의 공장을 세우면 우리가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어딘지 뭐 조지아주일 거예요.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공장을 부설했어요. 그래서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미국인들을 취업을 시켜줬어요.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막 취업을 한 거예요. 먹고 살기 편해진 거죠. 도시가 살아난 거예요. 그 지역 도시가.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를 바로 미국에 건설을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미국에 일자리를 더 만들고 그러니까. 아니, 삼성에서는 일자리 만드는 명목이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을 거의 30%를 지원을 해주니까 그 보조금만 받아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거를 피하겠대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왜? 만약에 미국에서 그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현대자동차 공장은요 오래 못 가요. 적자예요. 완전 적자.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조금을 안 주면 기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반대하겠어요? 조지아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해요. 야, 우리 지금 할 일 없어서 맨날 놀고 있다가 현대자동차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서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폐기하겠다고 해요. 거의 폐기될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미국에 있는데 거기도 보조금을 받아요. 그런데 왜 보조금을 안 받겠다는 거죠? 조금 안 받아도 어쨌든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를 매길 예정이니까 자기네들이 가격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졌네요, 진짜. 그게 또 일부예요.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관세를 높일 건데 네네. 특히 주된 적은 어디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중국. 미국의 적은 네. 중국이에요. 네. 중국의 적은 미국이에요. 그러면 중국은요 전기 자동차에 올인했어요. 거의 90%를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올인을 해요. 우리나라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디다 팔아야 돼요?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왜 미국을 무시를 못하느냐? 바로 시장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있는 인구들, 이 인구들이 과연 얼마만큼 소비를 해주냐에 따라서 매출이 완전히 바뀌어요. 역사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애착하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예요. 왜냐면 긴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차의 어떤 유형은 약간 그 외곽 지역은 트럭 같은 위주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커머러블, 그럼 자동차, 승용차 위주의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수단에 자동차는 엄청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식료품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집하고 집 사이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식량을 비축해놔요. 그래서 이 식료품, 한 번 마트 가면요, 거의 한 달치를 살 정도로 많이 사갖고 해놔요. 소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죠. 중국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는데요. 관세를 때린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좋을까요? 그래, 우리나라 60% 때리니까 우리는 20% 때려서 우리나라 전기차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조금 필요 없어. 자,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익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좀 어렵겠는데, 근데 중국에서 막 싼 전기 자동차가 대량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큰일 났는데, 자, 보조금 없애자. 어차피 뭐 현대자동차에서 여기서 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니네 여기서 전기자동차 만들어봤자 보조금 안 줄 거야. 공장 폐쇄될 거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우리의 타겟은 너야. 그럼 엄청난 피해예요. 우리나라에. 보조금 준다고 해서 공장을 세웠는데 이제 보조금 안 준대요. 국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변명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하고 은을 현물로 갖고 있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에서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거기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 생각에는 왜 전기 자동차에 이렇게 큰, 물론 자동차 회사가 있고 스페이스 X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기 자동차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보통 우리나라나 이렇게 외국에서 만드는 자율주행차는요,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내비게이션 만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어 갖고 쓸 때 쓰고 할 때 하고 위에서 쏴주는 정보로 인해서 지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달랐어요.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를 인간의 시야로 볼 수 있는 AI로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기술자가 좀 힘들겠는데, 그러세요? 그럼 그만두세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거예요. 사람의 이 시야로 일어날 수 있는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라. 거기에는 인공위성을 쏴주는 내비도 포함을 해서 신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나중에는 모든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를 하고 자율주행을 했을 때 이 기술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자율주행 하는 거 타보진 않았죠? 네. 저도 안 타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차를 탔어요. 그러면 어디에 탈까요? 보통은 운전석에 타죠. 아무 데나 타도 돼요. 근데 내가 여기 타서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좌석 배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스마트폰. 네.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왜 열광을 하죠? 그걸로 요즘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전화기가 아니에요. 이건 소지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작은 컴퓨터를 내가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전화기 개념을 뛰어넘은 거죠. 자, 그럼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 그냥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로 1시간이 걸려요. 퇴근할 때 퇴근 시간 걸려갖고 한 2시간이 걸려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보통 사람들은 뭐 하죠? 운전하죠. 그러면 이 시간은 소위 듣는 건 음악만 들을 수 있겠죠. 아니면 운전하려고 이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은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요. 그럼 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차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편하게 잠도 잘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뭘 하겠어요?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차가 가면서 그 안에, 이 차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집약시키겠죠. 마치 핸드폰처럼. 그러면 이 차를 타고 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영화, 음악,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차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생각하지. 우주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할 거예요. 영화, 음악, 공부, 잠, 이거를 최대한으로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테슬라에 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전 세계는 테슬라를 타죠.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의,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거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X, 트위터가 거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트위터는 단지 우리의 소통 기능만 할까요? 아니죠. 트위터로 모든 상품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쿠팡, 이런 물건을 산다는 모든 거를 그 X에서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화성을 간대요. 그것도 이번 방학 때 휴가로 화성 갔다 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퍼루퍼, 그 안에 지하로 해갖고 그냥 모든 게 거치지 않고 그냥 팡 가는 거예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얼마 만에? 1시간 반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8분 만에. 지하로 그냥 쏘는 거예요.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구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은 닮아가야 되는, 어떻게 닮아갈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는 일 똑같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닮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어요?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저게 좀 잘 본데 저거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뭔가 갖고 있어야 되고 세계관이 있어야 돼. 세계관. 그래야지 돈을 벌어요. 누가 뭐 해서 이거 하면 괜찮대 하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자기의 그걸 키워야죠. 자, 책과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 맞아요. 자, 내가 세계관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금은방을 하잖아요. 금은방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되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데 금과 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어떤 그런 거. 그러면은 이런 공부했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실행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데 실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어요. 모방과. 그렇죠. 모방을 해서 나는 이거 이렇게 해.
아, 이 사람 뭐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해. 그 사람 자산을 보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했대. 모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럼 뭐가 하나가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실행에 옮긴 다음에요? 아니, 실행이 아니죠. 용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아니, 생각만 하고 저거 옛날에 저거 내 생각이었어. 야, 원래 그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했었는데 지금 나오네. 바보. 그거 자기가 했어야지.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즉각 실행해야 돼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해야 돼. 아니, 일론 머스크는 하는 대로 다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외국 갔다가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 잘 안 나가요. 그 사람 그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해외 여행을 잘 안 가요. 해외 여행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 해고당했어요. 왔더니 자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의 용기가 생기고 실행을 했더니 결과가 생기고 결과가 생기니까 좀만 더 하면 더 큰 결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예요? 즉각 실행하라. 아, 참고적으로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즉각 사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금을 사고 싶은데, 은을 사고 싶은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지금 사고 오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그 조건에 부합을 해서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 닮아가라. 책을 보던 자서전을 보던 유튜브를 보던 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닮아가세요. 두 번째, 용기. 뭐예요? 닮아가면은 모방을 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거기다 넣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잠을 잘 안 자요. 미쳐야 돼요. 아, 내가 할 거 다 하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술 한잔 먹을 거 다 만나고 운동할 거 운동 다 하고 나서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고 노력하겠다? 돈 벌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잠자는 거 빼놓고 그것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실행하라. 바로 실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실패도 돼요. 그 실패는 나한테 큰 경험이 될 거예요. 더 크게 나갈 수 있어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거구나. 성공.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은 더 쉬워져요. 처음에 실패는 젊었을 때 실패하는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진짜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20대면 나는 1조 원의 돈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젊다는 거죠. 내가 깨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깨지면 어때요? 내가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직업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세계의 90%는 전기차다. 이 전기차의 데이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그 차 안에서 모든 걸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기차 안에는 은이 한 대에 1kg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은값은 폭등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예요. 근데 석유가 막 나와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들이 휘발유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뜻하죠. 계속 수출할 건데 석유가 필요할 건데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차들이 다 전기차로 바뀐다. 그러면 한 대에 1kg씩 은이 들어간다. 그래서 은값은 폭등할 것이다. 단순한 논리예요. 왜? 저는 금, 은 장사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모방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저의 직업을 거기에 넣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 폭등할 것이다. 저는 은을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을 주문하러 많이 올 것이다. 나오는 거죠, 결론이.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움직이는 이런 천재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발언을 하고 이랬을까가 답이 나와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답이 나오면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미래의 꿈에 접목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